배 대표님, 예. 이재명 대표가 국가 위기 극복이라든가 경제 성장, 민생 회복 또 이런 정책 대안들,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책임 정치를 구현하겠다 해가지고 민생, 민주주의, 남북관계, 미래 비전 이렇게 해서 총체적인 자기 어떤 정책 또 국가 운영 구상이랄까 국정 운영 구상 뭐 이런 것들을 밝힌 것 같은데 본인이 당대표 출마하면서 그런 구상을 밝히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지금 10월 되면은 9월부터 두 개 재판에 그렇죠. 대한 구형이 떨어지고 예. 뭐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는 두 개 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대다수 법조인들은 이 두 개 재판 중에서 최소한도 뭐 선거법이든 유증교사든 금배지가 떨어질 정도의 중형이 선고될 거다 이렇게 예견이 되고 있어서 운명의 10월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걸 지금 싹 무시하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봅니까? 이재명의 운명 앞으로의. 지금 이재명 뭐 전 대표라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냥 대표죠 뭐. 예. 영원한 대표죠. 예. 지금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저는 엄청난 도박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의 모든 걸 다 배팅을 해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당 자체가 당의 한 부분이, 그것도 극히 작은 부분이 정치인의 한 사람이고 당대표이 되는데 오히려 지금 보면 민주당보다도 더 큰 덩어리가 돼버린 것 같아요. 민주당의 의사결정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중심에서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거든요. 이재명의 말이 곧 민주당의 그러니까요. 당론이 아버지입니다. 되는 거예요. 아버지고. 그래서 언론도 검찰의 애완견이고. 어느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은 과거 모택동이나 김일성이나 다름없다. 이런 뭐 논평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논평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때의 중국이라는 것은 공산주의예요. 예. 지금의 북한도 공산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입니다. 아니 민주주의 국가가 어떤 국가입니까? 학교의 학생들도 선생님 말 안 들어요. 예.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예. 학생 인권 조례니 하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경쟁자가 없어요. 그래서 더불어 노동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그러면은 말이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마음만 먹으면은 사실은 뭐 영원히 종신 대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4개의 재판입니다. 4개의 재판에 당대표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수사도 받아야 되죠. 더군다나 지금 수원지검에서는 김혜경 불법 법인카드 사용 의혹으로 남편이 이재명 전 대표까지 소환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혜경까지 해서 부부를 지금 소환해 조금 있습니다. 5개 재판됩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지금 당헌 당규까지 바꾸는 상황이죠. 지금 김두관 나온다고 해서 아무도 관심 가진 사람 없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상식적으로 보면은 당 대표를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고박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역대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런 상황에 놓인 인물이 당 대표를 연임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민주당의 당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당 대표가 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지극히. 그런데 지금 당원들이고 국회의원이고 당직자고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 사람이잖아요. 친명이 아니면 발을 못 붙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지금 민주당이 엄청난 도박을 하고 있다. 아니 이재명 대표로 지금 지방선거도 가고 대선도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 바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4명의 후보들한테 물어봅니다. 2027년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재명이 되겠냐 물어봤더니 아무도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4명 다 될 그게 수가 없다.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경원 5선, 윤상현 5선, 지금 원희룡은 3선이다가 장관까지 했죠. 제주지사까지 했죠. 한동훈 후보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국민의힘의 보수의 알파고입니다. 예. 이 4사람이 다 이 사람 대선 후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권을 다 줬어요. 지금 이재명 전 대표한테 모든 정권을 다 준 상태거든요. 경쟁자도 없어요. 지금 상태로라면 체포영장 받고 구속 수감되지 않는 한은 대선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근데 무슨 문제냐. 만약에
이재명이 꼬꾸라지면 민주당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풍지박산 나는 거죠. 완전 난파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 때도 없었던 일,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없었던 일, 문재인 때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은 그런 것에 전혀 재판에 대해서 개의치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속은 뭐 타들어가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우리가 압박을 가해갖고 판사들 이어보면은 그 사람들 아마 판결 제대로 못 내리든가 그러니까 자기한테 위협이 될 수 없는 그런 형량을 내리든가 아니면 재판을 계속 지연해 가지고 2027년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충분히 자신한 건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 핵, 북한도 핵이 있지만 민주당에는 더 정치적으로 강력한 탄핵이 있습니다. 탄핵.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있어 핵폭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가운데 폭자만 빼버리면 사실은 핵탄, 탄핵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으로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검사 탄핵입니다. 예. 검사 탄핵이니까 이건 검사에 대한 압박이 아닙니다. 검사가 지금 나동그라지는 상황에 판사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가 고 박사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가족들은 여보 왜 판사해? 나와서 변호사해. 차라리 마음 편하게 돈 버는 게 낫잖아. 그럴 거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지금 방송도 지금 자꾸 압박을 해야 됩니다. 방송도 자꾸. 예. 그러니까 검찰을 향해 언론을 향해서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일단 한번 조져놨잖아요. 그 다음번에는 방통위원장 이진숙 지금 청문회도 안 했는데 바로 탄핵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이전에 두 사람은 탄핵을 한다고 하니까 아예 사퇴를 미리 냈죠. 자진 사퇴 그러니까요. 갖고 낙마시켰지 않습니까? 고 박사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영상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꼭 보십시오. 설명하셨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이제 MBC를 사수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진숙도 곧 탄핵하겠다 이렇게 지금 겁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 남은 게 뭐냐? 윤석열 탄핵이에요. 그러니까 검사 예. 탄핵, 판사 탄핵, 신진우 부장판사 지금 탄핵을 하고 개딸들은 난리 아닙니까? 예, 온라인 설명하죠. 그 탄핵 광풍이 드디어 윤석열 탄핵까지 그렇죠. 지금 가고 있고 정청래가 아주 헛발질을 저는 했다고 보지만 어쨌든 윤석열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고 9일날 청문회 개최 계획서라든가 또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 그러니까요. 다 처리해버렸어요. 일방적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국민청원의 내용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싫다예요. 예. 그러니까 탄핵 소추할 거리는 없어요. 전혀 왜냐하면 없죠.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사항이 명백해야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가령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이 기각이 됐지만 그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진행됐던 이유는 바로 선거 개입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통령은 선거에 개입을 하기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민청원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전부 다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 김건희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탄핵해야 된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이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하는 탄핵 아닙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국회에서도 제적 과반 그리고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만이 동의가 맞습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헌재에 가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그렇죠. 결정이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윤석열 탄핵 청문회라는 것은 듣보잡 청문회예요. 정가 오범이 국회에다 청원 하나 내니까 그게 뭐 130만 넘었으니까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그렇죠. 소리냐는 거죠. 헌법 위반인데다가 법률적으로도 재판 중이라든가 수사 맞습니다.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청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5개 사안 중에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또 해병대 의원 그 수사 외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가지고 청원을 걸어 가지고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는 게 이거야말로 정말 웃기는 코미디죠. 코미디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고 박사님 말씀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 소추의 근거가 되는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탄핵이 될 만한 그 근거를 가지고서 다투면서 국회에서 국민청원이라는 것이 들어간다면 그걸 이제 정말 검토를 해볼 수 있게 법적으로요. 예.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냐 부정평가냐 그거예요. 부정평가 높으니까 야 탄핵해라 이 내용이에요. 아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그렇게 쉽게 할 수 그러니까요. 없도록 만들어놓은 게 헌법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탄핵이라는 것은 최후 수단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안들을 그렇죠. 할 수가 없을 때. 그런데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 하면 반응을 보이면 되면 이건 요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냥 기각이 된다. 청원 대한 내용이 정리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재인 정권 때 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탄핵 청원이 146만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130만. 그런데 이것은 탄핵 요건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해가지고 그냥 기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때 내용이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중국발 입국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소추 발의 국민 청원이 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조치가 취소 정리 조치가 된 것이고 이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핵심 내용은 뭐냐면 나 대통령 싫으니까 탄핵 좀 시켜주세요 이 내용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5개 그 내용을 보면은 예.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등 비리 의혹, 전쟁 위기 조장. 무슨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 틀었다가 그게 전쟁 위기 조장이라는 말이 안 거고, 되는 내용이죠. 강제징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 부정. 그러니까 삼자 한일 변제안을 관계, 추진. 예. 이거는 다 정책적인 사안입니다. 예. 또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는 지금 그렇게 야당이 떠들더니 지금 말 한마디 못하고 있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결정을 한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다 그냥 정리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안 드니까 탄핵해 주세요. 이건 요건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검사 탄핵 그 발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게 잘못된 허위 사실을 가지고 루머를 가지고 탄핵을 발의했다가 지금 그걸 청문회 했다가는 개망신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꽁 대신 닭이라고 일단 대통령 탄핵 청원권을 가지고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 하나가 있고 결국은 청문회를 통해서 뭘 규명하고 밝히겠다는 게 아니라 여론전이죠. 탄핵 예. 푸닥거리를 하겠다. 그거죠. 분보를 떼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 정치공세하겠다.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몰고 가는 거 제가 아까 정리를 해드립니다. 검사 탄핵 결국 판사에 대한 압박 그 다음에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 그래서 방송의 압박 세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돼서 이 부분을 추진하면서 정치적으로 추진하면서 김건희 여사 모녀까지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 다 뭘로 기결됩니까? 이재명 방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그래서 방탄이. 이 탄핵을 꺼내든 겁니다. 검사 탄핵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다음 말씀드립니다만 4명의 이 탄핵 소추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 발의를 하는 4명의 검사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과 상관없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일반 시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법 인권을 유린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박상용 검사 그 다음에 강백신 검사 엄희준 검사 김영철 검사. 김영철 다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수사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 검찰의 권력 남용 때문에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단 한 명이라도 민주당이나 이재명 전 대표와 상관이 없으면 제가 그럼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겠구나. 뭔가 이 사람이 법적으로 일반 시민의 인권을 유린한 게 뭔가 있는가 보다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을 텐데 전혀 아니에요. 예. 결국은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궁극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막가파식 청문회라고 볼 수가 있고 청문회 자체도 되지가 않을 겁니다. 예, 법 위반이기 때문에
뭐 몇 사람은 출석을 하겠지만 대다수 39명의 정인 중에 출석할 사람 거의 없는 데다가 그렇죠. 국민의힘은 그 불법인 네. 청문회니까 참여를 안 하겠다. 이러면 이건 뭐 청문회도 아니죠.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이렇게 우리가 청문회를 하려고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나오지도 않는다 해갖고 정치적 푸닥거리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세를 펴겠죠.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갖고 탄핵의 군부를 계속 떼겠다는 것이죠. 그거예요. 그래야 이재명이 살아난다.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심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재판에 1심 선고, 공직선거법 10월 예정, 그 다음에 위정교사, 검사 사칭도 올해나 빠르면 올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은 더 거세지겠죠. 이제는 장외로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서초동과 그 다음에 광화문으로. 그래서 내란을 선동한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미국에서 그 그런 가능성이 이야기를 해요. 크다. 미국에서. 트럼프 안 봤습니까? 선거에 패배하니까 국회에 난입해갖고 의회에 난입해가지고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그렇죠. 의회를. 사망자도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탄핵 광풍이 계속 불면서 재판이 만약에 10월, 11월 선고가 내려질 경우 아마 대법원을 포위하는 그런 상황까지 올 겁니다. 이른바 개달도 동원했어요. 이른바 이렇게 손을 붙잡고 포위하는 예. 띠두르는 형사도 진행이 되겠죠. 그러나 뭐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할 것이고 민주당의 그러한 정치적 속셈을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예. 국민 여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가야 되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더 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또 정청 내의 폭거가 결국은 민주당을 폭망시키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을까 과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하면 안 됩니다. 예, 네. 과유불급이라고 과유불급입니다. 했지 않습니까?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